자, 밖에서 이렇게 바가지가 새고 있는데 안에선들 안 셀 리가 있겠습니까? 중앙일보가 사설로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민망한 언행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면 민망한 언행이 되는지 자, 이거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이하경 칼럼입니다. 기로에선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 사람 대기자예요, 대기자. 어쨌든 요 얼굴까지 뭐 대기자 이렇게 까고 이제 쓰는 건데 여기 보면은 대통령실은 김여사 라인을 신설되는 이 부속실에 몰아 넣으려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아직 이 부속실에 아직도 안 하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사무실이 없대죠, 사무실이. 자, 그런데 파악해보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그럼 2부속실이 아니라 1부속실을 2부속실로 2배 확장하는 거잖아. 김여사 통제는 쉽지 않다.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세상에 최악의 마누라죠. 와, 아무리 집에서는 두들겨 패고 밥을 굶기고 욕을 하더라도 수석들이 있는데 최소한 밖에 나가서 또는 심지어 그 사람의 부하 직원하고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그래도 뭔가 대우를 해주고 존경을 표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치. 대놓고 대통령이 부리는 수석 앞에서 뭘 한다고 그거 아는 척을 해. 시키는 대로 하지. 요런 식의 언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왜 대통령실에 누가 채용됐는지 그거 안 알려준다고 계속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비서실 더 많은 거 아니야 진짜? 아마 김건희 라인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고요. 윤석열보다? 네. 실질적으로 웬만한 정무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를 전부 다 김건희의 수석 까고 수석 밑에 박아놓은 김건희의 똘마니들이 다 주도를 하고 있다. 명태균 이번에 김대남 폭로에도 김대남. 그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십상시가 있다고 네. 했죠. 그래서 그 십상시 명단을 조만간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명 벌써 이름 나오긴 예, 했어. 벌써 제가 말씀드린 황씨하고 저기는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중앙일보 같은 컬럼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조중동도 이제 더 이상은 김건희를 두고는 못 가겠다. 방법 없지. 어떻게든 이제 정리를 해라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예, 바로 다음 그 문장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인사 개입 개연성은 높아진다. 이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간 게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민망한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뒤에 성남 민심에 쫓기는 여권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독자적인 길을 걸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안 하면 이혼 정치권에서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여기에 공천 개입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거지만 인사 개입이 나오냐면 대통령실에 있던 행정관이나 비서관들 중에 44명이 다 재취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근데 이게 무슨 현대자동차 부사장부터 시작해서 쿠팡의 이사 뭐 다양한 분야에 전부 다 일종의 낙하산처럼 가갖고 꽂혔다는 거죠. 최소 연봉이 몇 억대 되는 쪽에 가서 꽂혀 있다는 겁니다. 100%예요, 100%. 대기업으로 간 것만 100%라고. 그럼 과연 이게 좀 순수하게 저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대기업에서 기쁜 마음으로 스카우트해서 저 자리를 갖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취업 승인율 1위가 국세청이 맞네. 그래서 결국은 저기에 취업해갖고도 사실은 취업이 아니라 김건희하고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면서 뭔가 이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뭔가 행정적인 부분 안에서의 김건희 목을 챙겨주기 위한 용도로 이미 변질돼서 걔네들이 파견근무 형태의 재취업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든다는 거죠. 대통령 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 44명은 현대자동차 부사장, KT 스카이라이프 사장, 쿠팡 이사 이렇게
대기업 주요 보직으로 재취업이 됐네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재취업자들이 다 장관이거나 비서관이거나 뭐 이런 그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비서관이나 행정관 같은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야. 왜? 큰 애들은 정당으로 돌아가거나 자기 갈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만두고 가는 사람들은 다 4호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란 말이야. 그것도 정식 채용이 된 게 아니라 대통령의 특채겠지.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김대남 같은 건가? 그렇죠. 김대남 같은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김대남 3억짜리 저 보험 감독은 가듯이 대부분 그런 자리로 다 가서 그 알을 박았기 때문에 최소 연봉 1억에서 2억 이상은 받는 자리에 꽂아줬다는 거예요. 다른 보도 보니까 이지스 자산운용 자문위원, 한국금융연구원, 비바 리퍼블리카, 경남은행, 농협은행, M캐피탈, 하나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공항철도, SR 부사장,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IPTV방송협회, 강원랜드, 제일제당, SK에코플랜트, SP네이처,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자동차, 녹십자홀딩스, 삼성증권, JS텍, 쿠팡, 카카오, LG유플러스, GS건설, 놀부 부대찌개. 우한형제들, 광장, 우한 법무법인, 형제들이 그 배민이랑 끼우면 우한형제들도 없고, 광장, 파트너 변호사, 김현장, 대륙아주, YK, 율촌, 이런 아무튼 부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꿈의 직장에 가장 상층부에 가서 꽂혀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가 많네. 아니 근데 그동안 대통령실 출신이라 갖고 이런 식으로 인사 대접을 해준 정권이 없었다니까. 이 정도까지 있었나, 진짜?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불려가게 되면 일단 김건희랑 국정농단을 실컷 한 다음에 꽃보직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김건희한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알면서 지금 중앙일보까지 다 알고 이걸 쓴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권력 남용이고 국정농단인 건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부터라도 이런 빌미를 찾아갖고라도 정리를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도이치 2차 주포니까 지금 이번 주 안에 내일 모레 안에 검찰이 그 도이치 모터스 관련한 거 무혐의를 내린다 그러니까 매일 이것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불기소. 도이치 2차 주포가 김건희 계좌를 내가 직접 관리했다. 직접 운영했다라고 이게 직접 자기가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가 조작 세력이 김건희는 자기가 직접 했다고 그러거든. 7초 만에 우연히 내가 생각한 대로 해서 똑같은 물량과 가격으로 샀다. 우연히 그게 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또 나온 거야.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의 이 주포, 2차 주포의 그 판결문인데 이 판결문에서 이 주가 조작 핵심 인물인 김모 씨가 김건희 명의 계좌를 내가 관리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2010년 10월 그러니까 1차 주가 조작이 시작되는 때부터 2012년 12월 그러니까 김건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은 김건희 통장을 직접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심 판결문에 이 주포 김 씨가 김건희의 DS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계좌가 시세 조종 범행에 동원됐다고 했습니다. 그 판결문에서 김건희 이름이 총 32번이 등장. 김건희는 없는데. 김건희는 조사받은 적이 없는데 이름만 32번이 나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 시즌에 지금 공개되고 있는 JTBC나 이런 데서 계속 까지고 있는 주가 조작 관련한 각종 자료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또 검찰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2021년도에
검찰의 수집 자료 안에서 있는 자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자료 수집은 다 해놓고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기소도 안 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있다가 JTBC가 까니까 니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라고 하니까 그 2021년도에 이미 갖고 있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법무부 박성재 장관이. 예. 그 장관이라는 새끼가 그거를 외부로 유출당했다 그러면 검찰 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이고. 그 자료가 있기는 있고 우리 자료다라고 자백을 해버렸어요, 국정감사에서. 그러면 말 그대로 그 당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탈탈 털 때인데 털어서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왜 기소나 조사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지. 뭐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 몰라. 아니, 딴 거 같은 거 모르겠어. 재판 중이라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김건희는 재판도 안 받았고 조사도 안 받았고 다 묻혀 있는 상황에서 공범들만 다 했잖아. 그리고 하도 뭐라 하니까 그 황제 조사 받으면서 검찰한테 핸드폰 다 내놔. 그리고 이거 수사한 거 알려주면 너희들 확 알지? 이 검찰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검찰보다 센 사람이지. 에휴. 최소한 검찰의 최고 윗대가리는 돼야 네 그러고 이렇게 조사를 해놓고도 이걸 갖다가 공개를 안 하고 묵혀놓고 조사 안 하고 기소 안 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이걸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고 결국에? 결국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 들어오기 전에. 귀국 선물로 깔끔하게 끝내놓은대요, 이거를. 같이 죽겠다는데 뭐 검찰하고 김건희하고 같이 죽겠다는데 뭐 같이 죽으세요. 아무튼 이렇게 웃기고 있습니다.